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영 과장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밀가루, 식용유 등 식료품 가격까지 밥상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 배경으로 꼽히는 에그플레이션.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최근 에그플레이션의 현상에 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조향팀의 이재진 조사역입니다. 조사님,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에그플레이션의 개념부터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의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물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던가 혹은 최근 상황처럼 주요 식량 생산지에 전쟁이 난다던가 다양한 이유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그플레이션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결국 세계 식량 가격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계 식량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제 식량 가격의 움직임은 대표적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매월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곡물, 유지류, 육류 등 5개 주요 식량 품목 등의 국제 식량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서 작성되고 있는데, 현재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평균 가격을 기준치 1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국제 식량 가격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대략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해서 올해 3월에는 15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4월, 5월까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159.7이라고 하면은 아까 기준치를 14년에서 16년까지 100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그로부터 약 1.6배나 올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되게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5월 20일 현재의 식량 수급 상황을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최악의 위기로 규정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도 얼마나 올랐는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유지류입니다. 지난 3월 유지류 가격 지수가 251.83이었으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격 평균보다 무려 2.5배나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은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 씨유의 수급 차질과 이로 인한 팜유와 대두유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가격 지수도 지난 3월 170.1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밀, 옥수수 등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거의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에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차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여파로 수출 항로가 차단된 데다 파종에도 차질이 생겼고, 거기에 인력난까지 겹친 상황이라 수확기인 7월에서 10월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상당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농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사료용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육류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돼지고기 가격을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 대비 무려 23%나 올랐는데, 이는 1984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나라들이 수출량을 늘려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국이나 남미와 같은 주요 곡물 생산국의 경우에도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수급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5월 중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인도도 밀 수출을 5월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식량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공급 차질과 수출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비료 가격이 급등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 가격은 왜 올랐나요? 비료는 암모니아를 원재료로 하는 질소 비료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합니다. 러시아가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데 전쟁 여파로 가스관을 잠가버렸습니다. 결국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암모니아와 질소 등 요소 가격이 이어서 오르면서 비료 가격도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도 주요 비료 수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출을 제한했고 결국 질소 비료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처음에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에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량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입니다. 그중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합니다. 쌀을 제외할 경우에는 곡물 자급률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소맥, 즉 밀 자급률만 말씀드리면 0.8%로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제 식량 가격 상승한 게 우리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근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은 국내 식료품 및 외식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의 경우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가공식품 가격은 지난 2011년도 급등기에 오름세를 상회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의 경우에도 오름세 및 확산세가 과거 급등기 수준을 상당폭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의 식료품 가격이나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을 올려 가공식품, 외식, 축산물 등 국내 식료품 관련 품목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1차 가공품, 예를 들면 밀가루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이런 품목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라면, 빵, 그리고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이 이어서 영향을 받는 건데 그 사이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또 사료도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1차 가공품입니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사료를 재료로 하는 축산물, 수산물과 같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어서 인상됩니다. 그러면 혹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 외에 여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은 1차 가공품이 원재료로 투입되면서 다른 품목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탄올의 주 원료인 전분 가격이 오르면 에탄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에탄올이 투입되는 의약품 가격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곡물뿐만 아니라 함유와 같은 유지류 가격 상승도 화장품이나 비누, 세제 같은 생활용품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 식량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요? 주요 전망 기관들은 하반기 중 곡물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황 부진이나 수출 제한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바이오 연료 등으로 생산 전환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 등이 중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빨리 완화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조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의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에 파급되면서 올해 하반기 물가의 상방 압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제 식량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하락하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큰 품목이어서 높아진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식량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은 대부분 구입 빈도가 높고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 상승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이런 식료품이나 외식 물가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욱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이재진 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